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습지 9번. 자, 앞에 학습지 9번 있어야 돼. 나 이 얘기를 거의 수업 내내 했었던 거야. 했었던 것 같아. 자, 학습지 9번 할 내용이고요. 제목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세 번째, 오늘은 뭐 할 차례야? 불교.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율령 아마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이라는 거는 학습지 8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지 7번이었고, 이게 학습지 8번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과 발전 유교 했었고요. 이게 막 지난 시간이지.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내용이 학습지 9번의 마지막 불교입니다. 그 말은 이 세 가지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점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불교를 볼 건데 현재 시각은 정확히 오후 2시입니다. 이거 다 찍고 이제 썸네일 만들고 편집하고 또 학습지 정리하다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는 날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봐야지.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등신같이 자른 것 같아. 뭐 이렇게 바가지 머리를 굉장히 앙증맞게 잘라준 것 같아요. 또 비속 없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불교 빠빰 요거지. 요거 스님 본 적 있지? 나는 많거든. 왜냐면 내가 다니던 대학교가 재단이 불교 재단이었어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인 거 알죠? 그 서강대학교도 기독교 재단이고 이게 아닌 학교도 있지만 학교마다 종립학교라 그래서 이 종교 종자를 써가지고 학교마다 그 주된 종교를 가진 학교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 학교는 그게 불교였어. 그래서 내가 처음 학교 가서 되게 놀랬던 게 학교 안에 스님들, 특히 얘들아 이게 한국과 어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승려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저기 동남아시아 쪽, 예, 동남아시아 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스님들 모습이죠. 약간 옷 모양이 다르지, 색깔도 다르고 아마 꼭 휴대폰 하지 마라 얘들아. 수업 중에 휴대폰 하는 거 아니야. 자, 좀 겁나기네. 자, 이게 수업을 시작합니다. 했어 이미. 자, 요렇게 나누어지는 게 불교의 두 종류인데요. 이게 옷만 다르게 입고 있다고 다른 게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이건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쪽에서 믿는 불교는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라고 해요. 대승불교.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저쪽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요런 식의 복장을 입고 그 불교를 믿는 그 스님들은 보통 상좌부 불교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내가 배울 때 교과서에는 또는 요즘 이렇게 검증 거치지 않은 그냥 막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승의 반대로 소승불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소승불교란 말은 불교 학계에서 금지된 말입니다. 쓰지 말자고 80 몇 년도인가 땡땡땡 확정 지은 말이야. 그래서 대신 이 상자부 불교란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상자부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해요. 옆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이 동남아시아 쪽의 불교의 특징이고 상자부 불교. 반대로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개인보다 중요한 게 뭐야? 우리는 공동체잖아. 집단이에요. 물론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항상 공동체와 집단을 중시하거든. 그래서 나만 행복한 거는 이거는 민폐야 오히려. 민폐? 나만 행복한 건 매우 미안한 일이야.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해탈도 물론 중요시 여기지만 개인의 해탈과 동시에 대중들을 아직 불교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대중들을 구제해야 한다, 살려내야 한다, 같이 끌고 가야 한다 라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와 상자부불교의 차이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자 시작을 합니다. 불교란 아까 얘기했지. 나는 불교가 종립학교인 곳을 대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D 대학교예요. D 유니버시티. 영어 잘 쓰지? 자, 그래서 굳이 그냥 하나 얘기하자면은 고기 다 드세요. 고기 다 드세요. 거짓말 같잖아. 고기 다 먹고요. 그리고 스님들 보면은 처음에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안 입고 다녀요. 물론 이렇게 입긴 입는다. 이 옷은 입는데 이제 여기에 나 때 유행했던 노스페이스 백팩 딱 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무선 이어폰 없었으니까 이어폰 딱 듣고 그때는 아이폰도 아니야. 아이팟 딱 주머니에 꽂고요. 이제 신발은 나이키 맥스 딱 신고 걸어 다녀. 누가? 스님들이. 뭐 그게 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집신 신고 막 이런 스님들의 모습이랑 전혀 달라서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진짜 성격상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난 불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아니겠다. 일반적인도 아니네. 그냥 일부의 스님들은 고기를 드시는데 대신 세 가지만 지킨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살생을 직접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가 살생을 돕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살생하는 것을 지켜보지 말자. 이 세 개를 지키면 고기를 먹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대요. 물론 막 스님이 저기 뭐 어디야 요새 유명한 데 어디지? 그게 막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막 여기 소고기 600g이요 해갖고 막 씻고 먹고 이러진 않겠지.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먹어요. 만두나 뭐 라면도 안에 그거 분말 다 소고기 분말이거든. 그리고 라면 튀김도 그거 다 소고기 기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먹더라고. 먹고 살자고 한 짓인데 뭐. 자, 그래서 일단 불교가 어떻게 만들어진 종교인지, 왜 생겨났는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를 먼저 봅시다. 이 불교에 대한 내용은, 종교에 대한 내용은 내가 중간중간에 하면서 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 배워보면. 불교의 전파. 자, 불교가 처음 전파된 곳은 어디다? 인도다. 얘들아, 오늘 수업은 부담 갖지 마세요. 나도 부담이 없고 너희들도 부담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이거 채우기만 하면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자, 처음에 만들어진 곳은 BC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어디야? 인도야. 근데 인도에서 왜 만들어졌냐면은 인도는 진짜 희한한 나라인 게 종교라는 종교는 다 생긴 나라야. 인도가 요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강이 두 개 흐른단 말이야. 겐지스 강이랑 인더스 강이 흐르는데 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브라만교. 되게 여러 개 있어요. 힌두교. 이건 들어봤지? 그리고 오늘 나오는 불교. 그리고 여러분들 안 들어봤을 거야. 자이나교도 인도 거고요. 나중에 만들어지지만 시크교도 인도에서 만들어진 엄청 많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뭐 신천지 같은 사이비가 아니고요. 진짜 오늘날까지도 되게 유명한 종교들이야. 그리고 인도의 오늘날 힌두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인이 있는 종교는 또 이슬람교고. 물론 이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각 종교의 특징을 하나씩 해줄게요. 브라만교는 귀족 중심입니다. 귀족들만 믿어요. 너희들 그거 아니?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거? 맨 위에가 브라만 계급이고요.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고, 그 다음이 바이샤. 네. 바이샤라는 계급이고 맨 밑에가 수드라잖아. 수드라. 그리고 그 밑에가 뭐도 있어? 불가, 촉, 천민도 있어. 이런 카스트 제도가 얘들아 오늘날까지도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지. 불가초 천민이 맨 아래가 아니야. 이 맨 밑에 뭐도 있냐면요. 불가시 천민도 있어요. 얘네는 만지기만 해도 더럽다는 민족이고요. 얘네는 이거 볼 시자거든. 보기만 해도 더러워진다는 종족이 불가시 천민이야. 물론 내 생각은 아니야. 인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미친 제도지.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있는 이 브라만 계급들이 만든 종교가 브라만교야. 그래서 종교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고 기름져요.
엄청나게 이런 차별을 인정하는 종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을 해? 종교는 모두 다 보듬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 인도에서 차별과 귀족에 대한 저항이 시작돼요. 이건 다른 말로 어느 종교에 대한 저항이야? 브라만교에 대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브라만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귀족만 좋아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저항을 시작하면서 그 결과 우리는 이런 처별과 귀족보다는 깨달음과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 해탈을, 이거는 다른 말로 뭐 열반, 더 어려운 말이지. 이건 뭐냐면 투비 부처. 이 해탈과 열반을 하잖아. 경지에 오르잖아. 그럼 부처가 돼요. 현자가 된다고. 현자가. 그 뜻이야. 그래서 깨달음과 계속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올라서 부처님이 되겠다. 우린 차별과 귀족 중심으로 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불교예요. BC 6세기 어디서? 인도에서. 요게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그러다가 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자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를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BC 1세기가 되면은 야 개인만 좋아서 뭐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을 구제해줘야지 라고 하는 대승불교가 출현을 하고요. 이 시점부터 인도에서 불교를 만들었던 이 사람을 신격화하기 시작해. 불교는 누가 만들었어? 뭐니뭐니 석가모니가 만들었지. 석가모니를 신격화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 대승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의 구제? 중생의 구제. 이 가련한 불쌍한 중생들을 내가 구제해줘야지 라고 하는 게 이 중생의 구제고요. 이거 지금 불교의 특징하고 있는 거야. 무슨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특징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 상자부 불교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별로 지금 이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이 없어요. 자,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고 이러한 중생의 구제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보살. 우리가 오늘날 보살이 약간 희화화된 단어가 돼가지고 약간 그럴 때 쓰지. 인내심 많은 사람들. 와, 쟤 보살이네. 막 갱을 10번 당했는데 채팅 한 번 안 쳐. 와, 보살인데? 이런 경우 쓰잖아. 그래서 겁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고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6세기에 인도에서 출현, 어디의 교회 저항해서 빰빰빰 브라만 교회 저항하며 출현, 뭘 주장했다? 깨달음과 수행을 통한 해탈. 근데 여기까지는 무슨 불교였어? 상좌부 불교였고요. 이 상좌부 불교가 BC 1세기에 대승불교로 확장되면서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중생을 구제 강조하고 보살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자, 이게 불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러한 불교가 어디로 넘어올까? 이 길을 쭉 따라서 인도 옆에 있는 우리가 지금 거의 9강에 걸쳐서 배우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사는 나라 어디야? 중국으로 넘어오죠. 중국으로. 자, 이때 중국은 무슨 시대였어? 위진남북조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그 연표를 한번 쭉 올려놓고 수업을 다시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는 이미 이 위진남북조가 어느 시대쯤에 붙어있는지 했어요. 잠깐만 얘기하면은 여기 위진남북조라는 거는 위가 진으로 바뀌고 진이 여기 위에는 북조가 아래는 남조가 나뉘는 요 시기가 위진남북조 시대였어. 이 남조가 대표적인 국가가 동진이었고 북조의 대표적인 국가가 북위였죠. 이 시기를 말하는 거야. 이 시기에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유입됩니다. 대신 요 길은 알아야 돼요. 불교가 그냥 유입되겠어? 뭐 이메일로 보내겠어? 아니잖아. 사람이 직접 발로 걸어서 인도에서 중국까지 뭘 전하러 가는 거야. 불교를 전하러 간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걷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길이 원래 있었게 없었게? 이 넓은 곳에 길이 있어 없어? 있어요. 배웠어. 한나라 때 무제가 서쪽 가서 흉노 몰아낼 때 싸울 동맹군만 들어와 라고 장검 보내잖아.
장건이 있대. 제가 가서 그러면 저희 팀을 모아올게요 하고 중국에서 서역지방으로 쭉 넘어가잖아. 이때 만들어진 길 이름 기억나니? 무슨 길이야? 비단길. 이 장건이 만들어둔 비단길로 인도에서 중국을 넘어와요. 뭐가? 불교가.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여러 나라들의 교류 내용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야. 자, 그래서 특히 남조는 유교가 열심히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교 중심적인 남조 말고 어디서 불교를 받아들인다? 이 북조에서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북조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사원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첫 번째 사원의 이름은 쓰세요. 윈강석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쓰면 돼요. 윈강. 자, 두 번째 이 사원의 이름은 룽먼석굴입니다. 쓰세요. 룽먼. 자, 맞춰봐. 뭐가 더 스님 같냐? 얘네는 이 북조는 원래 태생이 유목민이었잖아. 불교의 불자도 몰랐어. 그러다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불교 부처님과 비슷한 사원을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윈강석굴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부처님처럼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룽먼석굴이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냥 뭔가 모양이 다른 게 그런 이유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북조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교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을 강조했거든? 왕권을 엄청 강조해요. 왜냐면 이런 사상이 불교에 있어. 왕, 즉, 불이라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 곧 뭐다? 부처다. 부처는 불교에서 의미하는 최고 신이야. 근데 이 현세에서는 최고의 신이 누구래? 왕이래. 왕은 곧 부처래. 그럼 당연히 불교를 사람들에게 모두 믿게 하면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짱이라고 인식할 텐데, 왕이 부처래. 그럼 누구를 짱으로 인식할까? 왕을 짱으로 인식할 거 아니야. 당연히 북조에서 이 왕들이 백성들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만 한 게 없다. 그게 뭐야? 불교였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불교를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북위에 열심히 확산되고요. 그 과정에서 호국, 나라를 지키자라는 의미의 불교적인 성격도 갖게 돼요. 이 말은 뭐냐? 무언가 외침이 생겼을 때, 외적의 침입이 발생을 했을 때 국민들, 백성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야. 그때 이 불교가 무슨 기능을 작동하는 거야? 우리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호국불교적인 정신을 갖게 된다고. 이 나라를 지킬 때 불교가 그 도구로 사용된다고. 알겠니? 자,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참고로 얘들아, 들어봐. 재밌어. 뭐 재미는 아니고. 그래.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합시다. 뭐 길면 또 라라라 할라. 자, 2부에서 볼게요.